멀고 먼 행성 제나스 6호에는 돌을 먹고 사는 호르타라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을 황산으로 녹여 꿀꺽꿀꺽 마셔버립니다. 엄청난 식사 뒤에 남겨진 무수한 터널로 이 행성이 뚫려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호르타족의 신체는 특수한 섬유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호르타족의 신체가 규소를 기반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계 생명체의 기이한 능력에 놀라셨나요?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스페이스 오페라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가공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주에 정말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과학자들은 진지하게 이 가설에 대해 연구를 해왔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생기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규소를 더하기만 하면 끝. 규소 기반 생명체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독일 천문 물리학자 율리우스 샤이너입니다. 이것은 1891년이라는 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샤이너의 생각은 단순하면서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주에서 문명과 만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거주 가능한 별의 수를 평가할 때 자주 이용하는 것이 인류와 교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외계 생명체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그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n은 r 스타 곱하기 fp 곱하기 ne 곱하기 fl 곱하기 fi 곱하기 fc 곱하기 l. n은 교신의 가능성이 있는 지적 외계 생명체 문명의 수. R스타는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서 1년 동안 탄생하는 항성의 수. FP는 항성이 태양과 비슷한 행성을 가질 확률. NE는 하나의 항성에 속한 행성들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평균 수. FL은 조건이 적합한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확률. FI는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에서 발생한 생명체가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 FC는 지적 생명체가 탐지 가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확률. L은 존재하는 지적 외계 생명체가 교신을 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이 방정식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건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확한 값이 불명확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방정식에서는 일정한 항성 주위에 생명이 탄생하는 조건을 갖춘 일정한 행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캘리포니아대와 하와이대 마노아대 천문학자들이 은하계에 있는 2,500억 개에서 5,000억 개의 항성 중 태양과 같은 항성 주위를 그냥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크기만 하면서도 컴포트 존, 죄송해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해비터블 존에 위치한 행성이 약 110억 개 존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즉 거기에는 탄소 기반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덥다고 느끼는 조건에서도 살 수 있는 생물을 반영하여 문명의 해비터블 존을 넓힌다면 어떨까요? 드레이크 방정식에서의 승수인 NE가 훨씬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주 공간에서 마블의 세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샌드맨처럼 신체를 모래로 바꾸거나 유리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생물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리와 모래는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규소가 대체적인 생명 형태의 원소라고 주장되고 있을까요? 왜 규소일까?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탄소와 같은 그룹에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원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바로 아래 원자 번호 14에 해당하는 것이 규소입니다. 규소가 대체적인 생명 형태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성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규소는 탄소와 마찬가지로 원자가 사가입니다.
즉 다른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와 같은 생물들은 모두 길고 갈라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탄소의 능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원소에 의해 보완되는 안정된 골격 구조이며 생화학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인 생물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수소, 산소, 질소, 인, 황으로 대표되는 생명의 구성 요소, 헤테로 원자를 가진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CHONPS의 세계입니다. 머리 글자의 C는 탄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탄소를 규소로 바꾼 SiHONPS의 세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규소가 길게 갈라진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규소 원자는 크고 유기물의 아주 중요한 이중결합을 포함한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규소에는 그 밖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즉, 호흡의 사이클에서는 O2가 CO2로 전환되지만 규소의 경우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산화 규소가 기체가 아닌 고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규소 기반 외계인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생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의제, 외계인은 모래에서 재채기를 할까? 또한 매개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려면 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경우 물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소 골격 구조에는 이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며 설사 규소 탄소 유기물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규소 생화학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려진 규소 화합물 중에는 생물학적 프로세스 참여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직 있습니다. 규소와 생명. 제올라이트는 생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여 탄소 요소의 유사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알루미늄과 규소의 산소 화합물인 알루미뇨 규산염이 조합된 대용량의 마이크로 다공성 골격 구조입니다. 이 복합체의 음전하는 나트륨, 칼슘 및 기타 원소의 양이온이 결합함으로써 제거됩니다. 헤모글로빈, 금속 단백질, 시트크롬 P450 등을 모방할 수 있는 제올라이트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실레인은 규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탄화수소와 비슷합니다. 단 실레인의 반응은 훨씬 충동적이며 공기에 닿으면 쉽게 산화하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레인 폴리머를 생체계의 요소로 생각한다면 지구와는 다른 조건하, 예를 들어 아주 저온의 조건하에 한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메탄, 에탄의 구름을 가진 타이탄에 존재하며 과학자들은 원시적인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장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혹은 규소, 산소 사슬을 가진 실리콘은 탄소 폴리머보다 내열성이 높기 때문에 고온에도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금성인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열에 강한 실리콘은 고온에도 황산과의 접촉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상상해보세요. 혈액이나 땀이 물이 아닌 황산인 외계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지지 않는 게 좋겠죠? 지구의 규소 생물. 하지만 가혹한 환경이 규소 생물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구에도 어떤 의미에서 탄소를 규소로 바꾸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세포성 조류인 규조는 모두 합치면 지구상의 유기물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규조의 피각은 95.6%가 규소 산화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부는 탄소의 스프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규소 탄소 유기물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조는 모여서 콜로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더 복잡한 생물이 되기 위한 전조가 아닐까요? 오직 규조만이 규소 생물의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규소 화합물은 방산충이나 일부 식물, 해면동물, 심지어 인간의 결합 조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나 다른 생물들이 어떻게든 규소를 환경에서 꺼내 거기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배웠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규소 탄소 폴리머가 자연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주위에는 지각의 20%나 되는 대량의 규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규소 생물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 과학자들은 이 과제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것을 생물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자들이 아이슬란드 온천에 서식하는 로드테름스 마리너스라는 박테리아에서 시트크롬 C라는 단백질을 추출해 대장균에 이식했습니다. 대장균은 불과 3세대 돌연변이 이후 기존 인공적인 방법의 15배 효율로 폴리머를 합성하게 된 것인데요. 조건이 적합하다면 규소 생물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다만 과학자들, 특히 탄소 지상주의자들은 만일 이러한 조건의 장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규소인간이나 공룡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세요? 먼 행성에 살아있는 크리스탈이나 돌수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